자, 알아야 면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화구획 봅니다. 제3절 방화구획. 여기 중요합니다. 제가 방화구획 나올 때마다 이거 설명해 드렸고요. 자, 별 4개고요. 1급 해당되고요. 자,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전전 페이지에서 나왔죠. 자, 연기 및 화연의 확산 방지, 여기 나왔네요. 자, 연기 및 화연의 확산 방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3번. 공간을 구성하는 바닥, 천장, 벽, 문 등의 부재는 연소 방지상 내화적인 것이 요구된다. 자, 내장재. 불연제를 쓰라는 거예요. 내장재를. 자, 그 얘기고요. 자, 방화구의 기준.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자, 시공할 때에 주요 구조부는 불연제를 해야 된다. 그게 내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축물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을 해야 돼요. 자,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자, 여기 보겠습니다. 구획의 종류가 나옵니다. 구획의 종류 면적별, 층별, 용도별 나오고요. 면적별, 층별, 용도별이죠. 자, 여기에서 다시 면적별 봅니다. 이게 방화구역은 면적별도 해야 되고 층별도 해야 되고 용도별로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적별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면적별인데 이거를 제가 심플하게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 놨어요. 자, 이것만 아셔도 돼요. 자, 10층 이하와 11층 이상. 10층 이하는 저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죠. 분명히 11층 이상 29층은 고층이라고 했고 30에서 49층은 준초고층이라고 하겠고 50층 이상은 초고층. 이거 머릿속에 넣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층 이하 나왔고요. 자, 10층 이하는 내장재가 불연제인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 불연제가 필수고, 이거는 항상 필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뭐 시험 문제, 뭐 이거다 저거다, 이거는 안 나와요. 이제 거기에 단서에 이거는 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불연제로 돼 있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근데 문제 단서에 뭐가 중요하냐면, 내장재가 불연제냐, 내장재가 불연제냐, 그렇지 않으면 스프링쿨러가 설치됐냐. 자, 여기 보죠. 내장재가 불연제냐, 스프링쿨러가 설치됐냐.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층 이하는 내장재가 불연제인지 이걸 안 따지는 거예요. 왜? 층이 낮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당 칸을 막으면 돼요. 1000제곱미터당. 자, 그래서 면적을 1000제곱미터당 나누어주면 되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스프링클러는 제가 각각 다 세 군데다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머릿속에 넣지 마세요. 자, 11층 이상 봅니다. 11층 이상은 이거는 이제 소방에서는 고층에 속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 11층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화재가 났을 시에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막대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안에 면적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200제곱미터로 막아라, 500제곱미터로 막아라, 이렇게 강화시켜 놨어요. 자, 봅시다. 내장재가 불연제가 아니래요.
내장재가 불연재가 아니면 더 위험하잖아요. 불연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작은 면적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더 칸칸이 더 많이 막으라는 거죠. 자, 내장재가 불연재로 돼 있대요. 그러면 500제곱미터당 막으래요. 조금 느슨하죠. 자, 그걸 머리에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1000, 200, 500만 기억하시고 하시면 되고, 자, 11층 이상은 내장재가 없으면, 안 돼 있으면 200, 돼 있으면 500. 자, 그렇게 하고, 스프링쿨러는 다, 이건 있냐 없냐 따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스프링쿨러가 있으면 3000, 3배니까요. 무조건 3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3600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3배요, 3배. 스프링쿨러가 있으면 3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1000이었으니까 3000. 여기는 200이었으니까 600. 여기는 500이었으니까 3배니까 1500.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쿨러가 있으면 3곱이에요. 3곱. 3곱. 자, 그렇게 하면 끝났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애우냐면, 자, 방화 구역이니까 방구죠. 자, 방구는 10세 이하, 자, 10층 이하죠. 10세 이하는 1000번 끼고요. 10세 이상은, 11세 이상은 200번 낀대, 하루에. 그러고, 담배를 안 피우면 500번 낀대요. 자, 그러면 또 상상이 딱 되니까 얼른 안 잊어먹겠죠. 자, 그러면 봄에는 전부 다 3배 이상 낀대요. 10세가 이하가 돼도 3배 끼고, 11세 이상도 3배 끼고, 자, 담배를 안 핀 사람도 3배를 끼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방구는 10세 이하는 몇 번? 1000번 끼고, 11세 이상은 200번 끼는데, 그 11세 이상 중에서도 담배를 안 핀 사람은 500번 낀대요. 500번. 자, 그 다음에 봄에는 3배. 자, 봄에는 이 스프링이 봄이라고 제가 해석했어요. 근데 이 스프링 쿨러입니다. 스프링 쿨러. 설치됐으면 3배라고 말씀드렸죠. 방구는 10세 이하는 1000번, 11세 이상은 200번, 담배를 안 핀 11세 이상은 500번, 봄에는 3배. 자, 이렇게 하면은 안 잊어먹겠죠. 좀 유치합니다. 그러나 유치하게 외워야 돼요. 그래야 안 잊어먹습니다. 자, 구획 구분의 구조. 아까 말씀드렸어요. 방화 구획은 뭘로 한다고요? 내와 구조의 바닥벽, 갑종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방화 구획의 구조. 자, 첫 번째. 바닥 및 벽은 내와 구조로 한다. 방금 여기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문은 갑종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 포함 구조해야 한다. 두 번째, 방화 구역으로 사용하는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언제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때는 열려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상시 갑종 방화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야 되는데,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때는 평상시 열려 있어도 된다. 됐죠? 자, 세 번째.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 배정관 등이 방화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등을 관통하는 경우 틈이 생긴 때는 그 틈을 한국산업표준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와 충전 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메울 것.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겼대요. 자,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화재가 났을 시에 연기가 서로 왔다 갔다 내통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밀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공간을 다 밀폐시켜주는,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와 충전 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해야 돼요. 그런 성능을 가진 물질로 메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벽과 바닥 사이 또는 급수관, 배정관들이 지나가죠. 그럼 배정관들이 지나가면 벽을 뚫기도 하고 방화 구역도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때 그렇게 구멍을 뚫었으면 그 구멍이 배정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굵게 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내와 충전 성능을 가진 걸로 메꾸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방화 구역 구조에서는 꼭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환기, 난방, 냉방, 풍도. 자, 이런 환기시키기 위해서 또 난방하기 위해서, 냉방하기 위해서 이 풍도가 지나가죠. 풍도, 공조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공조시설에서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 이 풍도는 바람풍자 지나가는 그 뭡니까, 양철로 된 사각 이 풍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과할 때, 관통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틈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 틈을 막아줘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댐퍼를 설치하는데 이 댐퍼는 뭐냐면 이 풍도는 크잖아요. 그러면 그 안으로, 그 풍도 안으로 연기가 A구역에서 B구역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B구역에서 A구역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다가 댐퍼를 설치해야 되고, 댐퍼가 뭐냐면 그게 막아주는 거예요. 평상시는 이게 댐퍼가 딱 위로 열려가지고 이게 바람이나 이런 뭡니까, 난방이나 이 환기 이런 것들이 기류가 흐르게끔 돼 있다가 나중에 화재가 나면은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댐퍼가 그 풍도를 막아버립니다. 이거가 댐퍼예요, 댐퍼. 댐퍼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댐퍼에 또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건데 그걸 봅시다.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자, 댐퍼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돼요. 뭘로? 연기, 불꽃을 감지하여서 자동으로 닫혀야 된다. 다만 주방 등 연기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도 감지해야 돼요. 주방은 왜 온도 감지입니까? 주방은 평상시에 연기가 날 수 있잖아요. 자, 고기를 굽습니까? 뭐 물고기를 굽습니까? 굽게 되면 그것이 연기가 나죠. 이런 그름이 나거나 이런 것이 나서 이게 경보가 울리게 되면 이걸 비화재 경보라고 그래요. 실제로 화재가 안 났는데 비화재로 해서 경보가 나면 이게 차단이 되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화재 경보가 잘 나지 않게끔 온도 감지기를 씁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주방에는 온도 감지기를 쓴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 성능에 방연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차열은 무슨 얘기냐면, 밑에 나옵니다만 미리 설명할게요. 이거는 온도, 열은 차단하지 못하나 화염은 차단할 수 있는 거. 열은 차단을 못하나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비차열이라고 그래요. 그런 성능을 가져야 된다. 자, 방연 성능, 연기를 막아주는 그런 성능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풍도에 댐퍼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댐퍼가 방연을 해야 돼, 연기를 막아줘야 돼요.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성능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차열. 열은 차단을 못하지만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져야 돼, 이 댐퍼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댐퍼 끝났고요. 방화문.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별 4개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1급이고요. 성능. 갑종방화문 다음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자, 비차열 말씀드렸고요. 위에 설명드렸어요. 1시간 이상. 차열. 이거는 차열은 뭐냐면 열도 막지만 화염도 막아주는 거예요. 자, 화재로 인한 열도 막고 화염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차열이에요. 얼마만큼? 30분 이상. 자,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차열 30분을 만족해야 돼요. 이상을. 자,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 성능을 확보하는 거예요. 비차열 30분 이상 성능.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죠. 을종은 차열이 없어요. 이것도 또 은근히 10분 뭐 이렇게 넣어놓으면 틀립니다. 을종은 여러분 갑종, 을종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렇게 좀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 사신 분들은 현관문이에요. 현관문 열고 나가잖아요. 그게 갑종방화문이에요. 갑종방화문. 자, 그게 갑종방화문. 그러면 을종방화문은 뭐냐? 갑종방화문보다 얇은 철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뭐 을종방화문에서 무슨 뭐 성능이 무슨 기능이 확 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기능이 뭐 없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문은 똑같이 생겼는데 차폐, 뭐 고무 재질 이런 게 차폐성, 그 다음에 뭡니까? 철판의 두께, 이런 거죠. 자, 구조 봅니다. 방화문의 구조. 언제나 닫힌 상태 유지해야 돼요.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자, 그러니까 평상시는 항상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돼 있다면 열려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가 아니면 항상 닫혀 있어야 돼요.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설치.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을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자, 문틀하고 다른 방화문하고 접하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방화문끼리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열리는 문 있잖아요. 열리는 문들, 양계문이라고 그러죠. 양계문 같은 경우에는 접하는 부분이 서로 잘 이렇게 닫혔을 때 접해서 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방화문을 닫았을 때 문틀하고 이렇게 이제 고무 가스켓이 있는데, 가스켓 이런 것들이 재질이 딱 문틈하고 밀착이 돼서 이게 연기가 밖으로 나가거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이 틈이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안 하고,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문 있죠. 경첩이죠. 경첩. 이런 것들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위쪽으로 넣든 아래 바닥으로 집어넣든 벽으로 집어넣든 넣는 구조로 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열에 의해서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방화 셔터 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별 4개. 정의. 방화 구역의 용도로 화재 및 연기,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 차동이 아닙니다. 이거 자동입니다. 이거 수정할게요. 방화구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 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 셔터를 말한다. 그래요.
자, 방화셨다가 말씀드렸죠. 방화벽을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서 공간을 방화 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할 때에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이 자동 방화 셔터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방화 셔터는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폐쇄돼야 돼요. 근데 이거가 폐쇄될 때 먼저 연기가 감지가 먼저 됩니다. 항상 연기가 감지가 돼서 감지가 작동이 되면 이 자동 폐쇄되는 게 60cm만 내려옵니다. 위에서 연기 감지기에서 이게 감지가 되면 이 뭡니까 방화 셔터가 60cm만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열이 감지돼서 열이 감지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와서 완전 폐쇄되게 됩니다. 이게 자동 방화 셔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별 3개 1급 이고요. 자, 전장에서 자동 방화 셔터 자, 설치 기준을 알아보겠는데 원래 이 내용이 없어요. 예,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 책 내용이 새로 지금 설치 기준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이게 여기 원래 있던 내용이 일체형 셔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2022년 1월 달부터 이제 일체형 셔터를 전면 금지합니다. 사용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도 그 내용을 삭제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집어넣어놨는데요. 자, 요거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은 삭제를 하지 않았더군요. 지금 보니까 일체형 셔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일체형 셔터다 뭐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셔터가 뭐 이렇게 천장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아래까지 차단이 되구나 폐쇄가 되구나 이런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방화 댐퍼도 마찬가지고요. 이 댐퍼도 자, 이 짤막하게 돼 있던 내용을 이렇게 좀 상세하게 다시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요 두 부분 새로 이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날 확률이 있어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 기준입니다. 자,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 이거는 전동 또는 수동이거든요. 그거 말고도 수압에 의한 개폐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책에서는 지금 전동, 수동만 언급을 했고요.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등을 갖추고, 자, 연기 감지기에서 60cm 내려오고 열 감지기가 작동하면 완전 폐쇄된다. 는 거. 자,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 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 구성 구제, 장치 규모 등은 KSF4510 중량 셔터에 적합하여야 된다. KSF4510이 중량 셔터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규정이 바로 강제 셔터의 내용이에요. 강제 셔터가 뭐냐면 바로 이런 자, 전동에 의한, 수동에 의한, 뭐 수압에 의한 이런 셔터 등을 강제 셔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제 셔터는 KSF4510, 뭐 KS 뭐 F가 아니고 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중량 셔터에 관한 것만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강제 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F4510 중량 셔터에 중하는 그런 구성 조건으로 이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2번 셔터는 화재 발생 시 연기 감지기에 의해서 일부 폐쇄, 열 감지기에 의해서 완전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한다. 그 상층에도 이제 위에 천장면이 있겠죠. 거기에도 완전히 닿아야 돼요. 왜? 연기나 열이 좌우로 이렇게 유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닿아야 되고요. 자, 아랫부분 바닥 부분에서도 이게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연기와 이동 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역에 준하는 처리를 해야 돼요. 방화구역. 원래 거기가
방화 구획을 할 자리였는데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방화 구획을 못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연기나 화재 시 열에 의해서 차단될 때는 방화 구획에 준하는 그런 폐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밀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설치 기준이 그렇고요. 아래 방화 댐퍼법입니다. 자, 정의는 그냥 놔두고요. 두 번째 설치 기준 봅니다. 첫 번째, 미끄럼부는 열, 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 시 저해받지 않는 구조일 것. 자, 미끄럼부가 어떤 거냐면요. 이 방화 댐퍼는 두 가지 용도로 써요. 하나는 차폐 용도, 하나는 개방 용도로 씁니다. 자, 화재가 났다. 자, 이런 때 하나의 댐퍼 역할은 뭐냐면 이거를 화재가 났기 때문에 개방을 시켜서 이제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안에 있는 매연을 자, 밖으로 이렇게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해주는 그렇게 해서 열리는 구조가 있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댐퍼가 닫히는 구조가 있어요. 닫히는 구조는 뭐냐면은 화재가 나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그게 있는데요. 이제 가스가 안에다가 분사를 하게 되면 이제 방출을 시키면은 그 가스가 밖으로 다른 옆으로 옆실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의 댐퍼 역할은 차단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때 열 팽창이나 녹이나 먼지 등에 의해서 이 작동할 때에 그 움직이는 구조가 이 90도로 이렇게 딱 제껴주고 다시 또 원래대로 이렇게 아래로 이제 내려와 90도 내려와 가지고 닫히는 구조인데 이렇게 이제 미끄럼부에서 이렇게 윤활 자공을 잘 해서 이게 작동하는데 저해받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방화 댐퍼는 주기적인 작동 상태, 점검, 청소 및 수리 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검사구로 한 게 있죠. 천장에 우리가 그릴 같은 거 이렇게 천장에 이제 달고 이럴 때 그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검사구, 점검구 설치하거든요. 그와 똑같이 여기 댐퍼에도 검사구, 점검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방화 댐퍼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이제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야 수리나 뭐 유지 관리할 때 쉽게 불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부착 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 시 덕트가 탈락, 낙하에도 손상되지 않을 거 그랬어요. 이제 이걸 부착할 때에 진동이 있을 수 있고 강하게 압력으로 밖으로 빨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이게 탈락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게 부착으로 해서 이거를 탈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배연기. 이제 배연기가 뭡니까? 이게 이제 배출을 시켜주는 그 팬이 되겠죠. 배출하는 팬이 되겠어요. 근데 이때 강하게 밖에서 빨아내기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해서 이게 진동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압력에 의해서 이게 벌어져서 간격이 생기면은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